자, 첫 번째 시간 캐리 트레이드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캐리 트레이드 방송을 하면서 질문 모음집을 한번 만들어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 오해와 진실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 오해와 진실에 대한 Q&A 총 6가지 항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캐리 트레이드는 매매 차익을 추가로 노린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질문을 주실 때 그러면은 롤오버 이자도 받고 내가 수익을 더 얻을 수도 있는 구조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주 욕심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매매 차익을 추가로 노리는 게 아닙니다. 매매 차익을 포기하고 롤오버 마진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매 차익을 노리는 기법이 아닌 롤오버 마진을 취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통한 손실이나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리 트레이드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한 기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롤오버 마진을 360일 동안 꾸준하게 1년 단위로 계속 받아내는 것. 이게 수익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온전하게 수익으로 잡히려면 수익을 더 얻는, 매매 차익을 더 노리는 투자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매매 차익이 아니라 이 수익을 보존하면서 원금을 지키는 운영 투자의 기법을 써야 될까? 저는 후자라는 거죠. 이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한 캐리 트레이드 기법에서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대한 기법이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투자에 대한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 차익도 노리지 않고 매매 손실도 노리지 않는, 손실을 노리진 않겠죠. 매매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법을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한 추가를 노리지 않는, 추가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롤오버 마진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에 대한 양이 직접 거래할 때에 대한 기대 수익률, 확정 지을 수 없는 기대 수익률로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다로 가니까 5%, 3% 이런 게 아니고요. 롤오버 마진을 받는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최소로 예측되는 베니핏은 10에서 12%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월에 10에서 12%를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월에 5% 정도를 노리시고 1년에 60%, 70%까지 이 공격적인 매매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퀘스천. 무조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아닙니다. 12,500불을 한 계약을 구매해서 롤오버 마진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니 한 계약 12,500불 이게 굉장히 되게 미니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돈에 대한 재미를 좀 보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겠네요 라고 여쭤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투자 자금으로 달러로 따지면은 12,500불에서 12,600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1,400에서 1,500 정도만 준비가 되시면 바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금액, 진입장벽을 낮게 하고 안전하게 걸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게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모티브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아예 안 받는다고. 받더라도 꾸준하게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드리는 게 이런 캐리 트레이드 기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매일매일 이자를 빼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가능은 합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롤오버 이자를 매일매일 차감 인출할 경우에는 어쨌든 수수료도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수익금을 통한 추가 계약을 노릴 수도 없을 뿐더러 원달러에 대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금 자체는 달러원에 대한 어떤 변동폭을 해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롤오버 이자를 받아내야 된다면은 그때그때 환율에 의해서 그날 환율에 의해서 이자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따진다면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고 되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차감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적정 기간은 언제다?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6개월, 권장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자를 빼도 된다. 이자만 빼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그 소액일 경우에는 1년치 다 묶어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완전 원금 보장이 되나?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무위험을 추구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를 추구한다. 여러 가지 안정적인 방법을 제고한다. 리스크 해지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추궁을 하듯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도 뭐예요? 투자죠.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존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그냥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다만 원금에 가깝게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장치를 혹은 방법을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기법이냐, 상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등급이 결정이 되고 위험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지, 완전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되는 것은 은행 가셔야죠. 은행 가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완벽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을 극히 낮게 한다. 자, 지금 캐리트레이드 예를 들어 볼까요? 유로 대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FX 유로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해서 이 두 가지의 상승 하락이 맞물리게끔 해서 0%의 수렴하게 간다. 물론 이거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갈래가 같이 움직이는 이 갭에 대한 폭, 이거를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러는데,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만기 가까울수록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이 간극이 좁아졌죠. 요만큼에 대한 갭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요 간극을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지만이 이 0%에 수렴하게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은 사실 공개를 저희가 어떤 사정상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회사에 대한 어떤 대비이기 때문에 일부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기법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은 내가 직접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원금 보장되는 전략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0%에 수렴하는 어떤 전략이 있는, 0%에 가깝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투자 상품이지, 이것도 급격하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동폭이 생긴다면은 신도 아니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일반적인 범주 안에, 즉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전략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원금 보장의 투자는 뭐다? 사기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퀘스천. 캐리 트레이드는 금융 상품이다. 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방송 전화를 주실 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제가 선물사나 증권사를 갔더니 이걸 얘기하니까 모르던데요? 당연히 모르죠. 이렇게 운영하는 상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되려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화를 주시면서 여쭤보시는데, 캐리 트레이드는요, 금융상품이 아니고 거래에 대한 어떤 행위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사전적 정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자본을 조달해 갔고요. 금리가 높은 쪽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칭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통칭하는 게. 그런 캐리 트레이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렉스 시장에서 이게 통용이 되나? 가능합니다.
유로 대 달러, 이거 V 같네요. 유로 대 달러, 얘는 2.5%죠? 얘는 0%예요. 마이너스 0.4에서. 그러면 어디가 금리가 높습니까? 여기가 높죠. 여기서 자본 조달해갖고 여기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은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마진을 지급받는 거죠. 자, 이 지급받는 양이 얼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6에서 한 7.5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 기법입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의 거래 기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금융 투자의 상품과 종목으로는 포렉스 시장에 대한 상품을 뭐예요? 종목을 유로 대 달러를 취한다. 이게 금융상품이 되겠죠? 선물, 포렉스. 이게 금융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투자 상품은 아니다. 그냥 거래 기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에 대한 퀘스천, 질문입니다. 고액 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만 장점은 있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장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지증거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처에 더욱 유연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지증거금이 왜 필요하다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금을 지켜야 할 기법을 보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의 증거금이 필요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500원을 투자했는데 500원 중에 100원을 제가 종목을 사는데 구매했어요. 레버리지를 100배를 쓰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10원만 움직이면은 1000원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나는 100원을 써서 500원을 넣고 100원을 넣었는데 이게 10원이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000원이 되죠. 그러면 지금에 넣어놨던 돈을 다 까먹고 500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근데 통장에 돈을 안 넣는 사람한테 500원을 내라고 해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500원의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라 라고 일정 비율을 정해놓는 게 바로 유지증거금입니다. 유지증거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습니다. 계약수를 늘리거나 가격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가 아닌 이 절제 매수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리스크 대처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당한 고액일 경우에는 롤오버 마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약수를 자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핵심 수익에 대한 내용은 계약수 곱하기 종목에 따른 롤오버 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약수가 늘어나면은 이꼬르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롤오버 마진율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360일, 날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약수를 늘리는 것. 자, 이 계약수를 늘리는 거는 금액하고, 즉 돈이죠. 투자 자금하고 시간 두 가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뒀을 때 롤오버 마진이 많이 발생해서 계약을 더 체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단기간이지만 금액이 높아서 계약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계약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처음에 12만 5천 불,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로 10계약을 체결해서 처음에는 60불을 받다가 롤오버 마진이 막 쌓여서 12,500불이 완성이 돼가지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한 계약을 더 체결했어요. 플러스 그랬더니 한 계약이 더 늘어났으니까 66불이 나오겠죠. 또 시간이 지났더니 12,500불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72불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에 한 계약을 추가됐던 시간하고 이때에 한 계약을 추가했던 시간이 이게 더 짧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고액일 경우에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시간을 계속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약수를 추가해서 기본적인 롤오버 마진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수익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정률로 가겠죠. 그러다가 롤오버 마진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증가되는 복리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액 투자일 때의 장점인데, 근데 그렇다고 투자하기에 대해서 이게 꼭
반드시 유리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투자 범위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내려는 행위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묶어놔서 지금이 피곤하고 지금 먹고 살 거 없고 지금 쓸 돈이 없다면은 1억을 다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내 상황에 맞게끔 이 투자 금액을 정해서 꼭 고액 투자가 아니어도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고액일 경우에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듣다가 좀 궁금하거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0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참가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많은 또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아니 롤오버 이자를 지급받는다. 근데 누군가는 낸다라고 해서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 받으려고 하지 왜 냅니까? 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안 내면 되잖아요. 즉,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 계약일 때는 롤오버 이자를 받고요. 매수 계약일 때는 오히려 롤오버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바본가? 그래서 시장 참여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제 주변에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저 말고는. 자, 이런 시장 참여자가 있을 거고요. 또 시세 차익 거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시세 차익 거래는 매수 매도를 다 이용을 합니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도에 체결하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체결합니다. 빠르게 회전이 되죠. 하루를 넘기지 않고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넘기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롤오버는 지급을 한다, 그냥 지출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출을 해서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로 체결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쪽이 99.9%, 여기가 0.1%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로 그냥 고정시켜서 계약을 체결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국가의 환율 변동이나 아니면은 무역회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달러나 아니면은 나중에 환차 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부러 통화상을 거래를 체결해놓고 그냥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시장 참여자 중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 환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꽤 계신다.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는 것들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김혜수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여배우 김혜수가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십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매수나 매도 포지션 한쪽을 정해서 지출이 되더라도 어떠한 목적에 의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나 모르겠습니다. 롤오버 이자를 지급받는 거를 목적으로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롤오버 이자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한 계약을 체결해서 1.15달러의 매도 1일 롤오버를 발생시키는 이자를 계산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계약수 곱하기 환율 1120원, 거래 단위 10만인데 유로에 대한 이 통화상, 즉 이게 FS죠.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0,000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버리지를 10배를 씁니다. 10배. 레버리지를 10배 쓰기 때문에 거래 단위는 10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2.5%의 금리차가 있고요. 하루 롤오버 일자를 360일로 나눈 일자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7달러가 표기가 되는데,
7.7불이 온전하게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FDM마다 조금 상이에요. FDM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더 낮게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 2불 주는 데도 있어요. 대신에 이런 데는 롤오버 마진을 많이 안 받습니다. 즉 7.7불 정도,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6에서 7불이라고 하면은 내가 롤오버 마진을 지급받는 거는 이 수준인데 지출되는 수준은 거의 9불 가까워요. 9에서 10불 조금 언저리까지 10불 언저리까지 지출을 해야 돼요.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예대 마진처럼 금리 차이에 대한 발생, 롤오버 마진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롤오버 마진은 어떻게 들어오나? 자, 롤오버 마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롤오버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360일이 그냥 들어옵니다. 360일이 들어오고요. 이것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일주일치가 다 들어오느냐?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들어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일치가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3.5일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2.8일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FDM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해요. 시세 변동과 그다음에 가격 변동 그리고 FDM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함이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12,500불을 받아서 넣어서 투자를 해서 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곱하기 360일 계산하기 편하게 7불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21, 49, 25, 2,590불 정도 되겠네요. 자, 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1년에 대한 총 롤오버 마진에 대한 비율은 12,500불 대비 12,500불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2,590불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590불인데 거진 10%가 넘네요. 20%가 조금 안 되는 20%가 넘죠. 20%가 넘는 수익인데 여기에서 빠져야 되겠습니다. 거래 체결할 때에 대한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세금도 있을 거고요. 운영에 대한 보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빠지면은 10에서 12% 정도가 픽스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픽스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한 게 롤오버 마진을 받는 거는 픽스가 되는데 가격 변동을 0%에 무조건 됩니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변동폭이 조금 있더라도 거기서 한 2에서 3% 빠졌다. 그래도 9에서 10%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참여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잠깐 있다가 MPL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